안녕하세요. 산업보건하자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한랭 질환 예방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이 있는데요. 먼저 이 한파가 뭐냐 하면 이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런 뭐 저체온증, 동상, 동창 이런 한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이 있습니다.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이 뭐냐 하면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입니다. 자, 이런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만 이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가 반드시 이 사업장에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따뜻한 옷 관련해서는 이 3겹 이상의 옷을 입어야 이 보온성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옷뿐만 아니라 이 얼굴에 의한 얼굴이나 그 머리에서 그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온 장갑, 그리고 보온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 방수 기능은 이제 예를 들어 눈에서 작업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온 장갑. 자, 요분 같은 경우는 모자에 이 귀마개,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함께 달린 이런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다면 주머니에 근로자 이렇게 핫팩을 넣고 다니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조치 사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온 유지, 보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온이 1도 하강하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이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한파특보 발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파가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이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와 같이 이런 한파특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본적으로 발령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씨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이렇게 발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한파경보 같은 경우는 한파주의보와 이제 유사한데 이제 온도가 다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북쪽 지방,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이쪽에 많이 발령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한파경보가 발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런 한랭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에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펭귄 가족들도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면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차고 뭔가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파특보 이 단계별 사업장 대응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주는 이제 한파특보 발령 시 특보 단계별 대응 요령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한파주의보, 주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기본 수칙 있잖아요. 3대 기본 수칙.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하고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시간대, 새벽이나 아침에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파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이 한파 주의보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옷과 방한 장구 착용하고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시라는 거죠. 특히 이 한랭지랑 민감군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군 같은 경우는 그 작업자를 우선 고려해서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민감군이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초질환 질환자들,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자, 고령자, 이 신규 배치자 이런 민감군 근로자는 특히 이 추운 시간대에 옥외 작업을 가급적이면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한파특보 중에 최고 단계인 위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그런 안전보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한랭질환 민감군은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진짜 재난이나 안전 긴급 조치를 제한 그런 작업 외에는 제한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거고요. 자, 스마트폰 앱에 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 날씨 알림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날씨 알림이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이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겨울철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 준비 사항인데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어떤 교육이냐면 한랭 질환의 증상, 예방, 응급조치에 관한 이런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옥외 작업은 최대한 최소화를 하고 시간대를 조절하는 등 좀 유도리 있게 작업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한랭 질환 예방 조치 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작업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작업 전에는 바로 그 옥외 작업으로 나가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 후에 작업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상호 간에 그 몸 상태를 체크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바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이상 있으면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주 조치사항과 근로자 조치사항을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랭 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 사항인데요.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과 같은 이 한랭 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질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 진료가 필요하고 한랭 질환 특히 민감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119 구조 요청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저체온증과 동창이 있는데요.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이 장시간 저온 노출로 인해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떨림, 중동도의 그런 증상에는 이제 말투가 느려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낮아지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떨림도 멈추고 의식을 잃고 호흡 없이 쓰러지거나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119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 질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따뜻하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창 같은 경우는 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 조직이 얼어붙은 상태인데요. 피부가 얼면 따끔거릴 수 있고 저리며 가렵습니다. 심하면 뭐 아프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딱딱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체온증에서 제시한 이런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동상이 걸린 부분을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 이러한 행동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시 없이 동상 부위에 뭐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창이라는 건요, 동상과 비슷하지만 추위로 인해 손과 발, 귀, 코 등의 피부의 모세혈관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창보다 좀 더 심한 그런 그 한랭 질환이고요.
이 손상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물집이나 궤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동상과 마찬가지로 절대 그 동창 부위를 만지거나 긋거나 주무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와 상담 후에 의사의 조치사항을 따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 그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 한파의 횟수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한파가 기습적으로 발생될 확률은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숙지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안전한 그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 산업붕을 실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